안녕하세요. 젊은 예술가들의 만남 FC대입니다. 시작 전에 한번 정현님의 그 근황과 소개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이제 저는 대학원생 3학기를 마무리를 했고, 음, 지금은, 음,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중인데, 음, 현재로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졸업 논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 음, 그거는 뭐 동기들랑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논문 준비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음, 좀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 그 외에는 제가 좀 미뤄왔던 음악 작업을 음,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가 이 돌고지에 있는 지구별 여행자라는 LP바에서 음, 메탈 음반 청음회를 이제 네 번째 회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거는 일에 대한 어떤 음, 이야기들, 이 메탈 노래로 표현된 그런 주제로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력이 괜찮으신가요? 그 앞에만 그 앉아 있는 거라 가지고 체력은 막 그렇게 뭐 힘든 거 없고 그냥 허리만 아픈 정도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그러셨군요. 예언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마침 제가 좀 부랴부랴 오느라 가방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이거는 그 바람 인형이랑 네온 사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평택에서 하는 입체 작업에 대한 그 에스키스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이거는 최근에 한 3일 전에 다녀온 부산 갤러리에 입점하는 작업들에 대한 인수증, 사인 보관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어, 저번 주는 기차를 한 6, 7번 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 그러면 그 왕복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뭐 사비입니다. 사비, 그럼요. 아이고, 그래도 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럼 혹시 전시를 하게 됐었을 때, 섭외해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통해서 다 뭔가? 공모 지원해서 붙은 전지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신작이 혹시 약간 따끈따끈한 신작이 좀 있을까요, 거기? 일단 입체 작업 음, 새로 보이는 게 있고 신작들도 몇 점씩 있는 것 같아요. 한 40% 정도는 신작인 것 같습니다. 어, 부산과 평택 전시 모두. 음, 그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면 볼 수 있을까요? 7월 21일부터 8월 15일 부산 송정의 리나 갤러리에서는 회화 작업 평면 5점을 보실 수 있고 7월 22일부터 8월 5일에서 평택 교차공간 818에서는 입체 한 점이랑 평면 4점 그리고 음, 편지 뭐 요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나중에 또 부산이나 평택 그쪽에서 약간 놀러 가거나 아니면 뭐 일이 생기면 같이 덩달아 봐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 작업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함께 얘기할 것 중에 이제 자기의 작품이나 다른 작가의 작품을 아카이브 하거나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때는 어쨌든 예술가가 창작을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결과물이 만들어진 뒤에는 그걸 끝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작업이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것들을 뭐 어디에 복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자신이 예를 들어 이영 작가님이 어떤 전시를 위해서 작업을 보내줘야 됐었을 때 자기 어떤 작업을 골라서 보내야 될지, 아니면 뭐 자기 어떤 포트폴리오 만들었을 때 그 어떻게 조금 자기가 잘 선별해 가지고 제시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랑 좀 연관된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어떤 방식으로 주로 자기의 작업들 좀 정리하는 것 같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개인 만족이나 개인의 이런 행복을 위한 거 말고 사회적으로 요구가 있는 포트폴리오라던가 어떤 홍보를 위한 작업들은 분명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 2, 3, 4, 5 파일까지 만들어서 그 순서도 맞춰서 그리고 다 한 다음에 4번까지도
만들어서 뭐 이메일이든 아니면 저장 공간이든 그 디지털 세계에서는 주로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현실적인 공간에서는 저는 이제 평면 작업이 많다 보니까 대체로 잘 말랐으면 안전하게 공간을 잘 수납해서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음, 아카이브하고 기록하기. 근데 이거는 저의 작업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의 작업과 작업을 아카이브하고 기록하는 거. 음, 근데 뭐 제 네. 친구들 중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업들을 뭐 핀트레스트라고 하는 그 네. 이미지 앱에서 막 그 보드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 약간 내 작업에 어떤 영감이 음, 되는 다른 작업들을 참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딱 모으는 거죠. 그걸 일종의 아카이빙으로도 볼 수 음. 있고, 예. 저도 핀터레스트에 딱 그런 폴더가 있거든요. 거긴 주로 유화 작가들의 작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폴더의 이름이 누군가의 작업들인 것 같아요. 주로 평면이지만 뭐 평면이 아닌 것도 있고 근데 그 폴더에는 누군가의 작업들이라는 것으로 거의 적지 않은 양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 그렇다면 이 제목으로 미루어 봐서는 이 누구의 작업인가는 크게 신경 쓰진 않고 딱 그런 것 같아요. 자신한테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것 이렇게 이해할 음, 수 있을까요? 저만의 약간 참고하고 싶은 요약본 뭐 음. 그런 것들 보따리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좀 기억을 되짚어 봤을 때 그 이미지들의 어떤 공통점? 어, 그러니까 뭐 모든 공통점은 아니더라도 뭐 어떤 무리무리에선 이런 경향도 있고 저런 경향도 있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까요? 일단 딱 봤을 때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제 기준에 그냥 느낌이 딱, 와, 좋다. 인 작업들인 것 같아요. 음, 어떤 것들에서 좀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건가요? 음, 특히나 어떤 페인팅에서의 회화적인 느낌, 그 개성,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때, 공부하고 싶을 때, 아니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주로 약간 거칠고 속도감 있고 약간 러프한 느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약간 휘각이거나 아니면 좀 느슨한 그런 붓질 네, 있고 주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음, 또 자연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되게 고요한. 그거는 어, 사진으로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작업들이라는 폴더에. 그렇군요. 네. 저는 제가 주로 남의 작업을 아카이브 한다고 하면 그건 제가 음반 위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음반을 모으는 것도 취미이긴 한데 또 제가 음악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참고하기도 해요. 제가 그 음반들 들으면서 이런 노래의 어떤 요소들을 가져와도 되겠다. 제가 음반을 주로 정리하는 방식은 제가 엑셀 파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이- 네. 엑셀을 하는 것도 약간 저희 그 아카이브 취미이긴 한데 네네네. 순서대로 하면 뭐 아티스트, 그들의 음반들, 나온 연도, 거기에 노래가 몇 곡이 있느냐, 그게 총 분량이 뭐 얼마 되느냐, 뭐 53분, 44초 뭐 이런 거. 그들의 이제 몇 번째 앨범이냐, 1집이냐, 2집이냐, 3집이냐, EP냐, 무슨 뭐 모음집이냐, 약간 좀 세부적인 앨범의 정보를 담고 마지막에 어떤 음반사에서 나왔느냐. 음. 그리고 그걸 또 이제 통계로 정리해요. 어. 또 다른 엑셀 파일에서는 예를 들어 뭐 네. 2015년에 나왔던 앨범들은 총 몇 개 있냐, 2016년에 총 몇 개 있냐, 쫙 해가지고 이제 2026년에 몇 개가 있냐, 뭐 1집 앨범들은 총 몇 개가 있냐, 뭐 101개, 뭐 그다음 쭉 해가지고 뭐 14집은 몇 개 있냐. 그렇게 해서 뭐 앨범의 길이 그리고 어떤 국가 같은 것도 뭐 한국 밴드는 몇 개 있느냐, 뭐 미국 밴드 몇 개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세부적인 정보까지 어떤 통계로 그 좀 제가 파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걸 보게 되면 내가 주로 이런 종류의 아티스트들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길이의 음반들을 내가 요새 많이 모으는 추세구나. 하면서 저의 어떤 취향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음악들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음, 요즘은
그런 통계도 스스로 내시나요? 아니면 어떤 AI나 그런 것에 스스로 통계를 내시나요? 아, 예. 그 엑셀도 그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상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엑셀을 막 잘 다루는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떤 그 누적되는 그 어떤 그 덧셈의 수식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까지 모은 음반들이 뭐 얼마인가, 뭐 지금까지 있었던 뭐 앨범들의 노래 개수가 얼마였던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음. 한 음반을 뭔가 정리하고 아카이빙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시나요? 사실 막 한 음반은 막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거기에 있는 정보들은 어떻게 보면 그 메타 정도여가지고 인터넷에 앨범에 정보를 치면 딱 아티스트 이름부터 뭐 곡 길이 뭐 그건 다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시작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래부터 해왔던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네. 이 음반들을 조금 어떻게 정리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거든요. 계기는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음, 그래서 제가 음반을 모을 때 그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엑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음반 서랍이 있어요. 네. 거기에 제가 음반을 A, B, C, D 순서대로 정리를 하되 이제 계속 그 어떤 음, 그 순서를 이걸 좀 정리할 것이냐를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이름 A, B, C, D. 그 다음에 앨범 제목도 A, B, C, D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앨범을 그 연도 순으로 정리할 것이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앨범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A에서 Z까지 있는 앨범에서 어 D로 시작하는 밴드 앨범이 와요. 그럼 그 사이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들 통째로 또 옮겨야 돼요. 그 네. 통째 옮기다 보니까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몇 집이었느냐, 이게 뭐, 내가 여기에서 좀 순서를 뒤바꿔 놨을까? 하면서 계속 헷갈리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이걸 그 엑셀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내가 뭔가 헷갈리는 일이 있으면 그냥 엑셀을 참고하면 딱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좀 자랑하려고. 이렇게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너 요새 음악 어떤 거 들어 해서 제가 엑셀 파일 보여주면 이제 이 미친놈아 하면서 이제 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확실히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예. 네. 음. 가끔 제가 블로그도 저희가 친구인데 그쵸. 앨범 중고로 구매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 기준은 되게 주관적이실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게 되는 건 제가 자주 안 듣거나 네. 좀 흥미가 떨어진 것들도 있고, 그리고 사게 되는 것들은 이거 내가 꼭 소장하고 싶다. 음, 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통째로 내가 가져야지 내가 기분이 좀 풀릴 것 같다.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예? 단순히 그 노래를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장까지 하고 싶은 앨범들이 혹시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건 예원 작가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매력적이다. 아, 근데 매력적이라고 했을 수도 물론 되게 일반적인 뭐 기준이겠죠. 그게 정확히 뭐가 매력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장르에 부합하는 것들을 제가 주로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 게 있죠. 뭐 되게 그 흐느적거리고 음. 묵직한 둠메탈 계열이라든지 음. 아니면 되게 속도감 있고 되게 일침을 날리는 듯한 하드코어 계열도 있고. 어, 그럼 예원 작가님 같은 경우에 자기의 이런 그 핀트레스트에 있는 그 작업들, 그 모아놓은 작업들을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작가들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음, 그 요구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구가, 보여줘라고 하는 요구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고 누군가 만약에 보여줘라고 하면 바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폴더가 거의 핀터레스트 안에 30개는 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를 그렇게 구분해 놨나 하면 그 다른 이의 작업들도 있고 소묘, 근데 뭐 인책,
아니면 수업용, 뭐 이런 참고용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본인이 난 요새 이런 걸 보고 있고 이런 거에 관심 있어 하면서 먼저 이제 자기 작업들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을까요? 먼저 혹시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래서 이제 예원 작가님이 어, 자신이 먼저 남들한테 나 요새 이런 작업에 관심이 있어. 난 요새 이런 그림이 어, 좋아하면서 자기 핀트레스트 리스트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친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쉽게 뭔가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딱 카페 가서 나 요즘 이거 하고 있어 같은 친구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럼 본인의 작업도 이제 지금 문서로 정리된 것들은 어떻게 좀 약간 외장 하드나 아니면 컴퓨터에 정리돼 있을까요? 컴퓨터에 폴더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급하게 써야 되고 좀 자주 봐야 되는 건 핸드폰에도 다 저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딱 만반의 준비를 좀 잘 해놓으신 것 같네요. 그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일들이 그 시시때때로 터지는 것 같아서 좀 예비할 수 있게 어떤 프로젝트나 일이 끝나기 전에는 안전하게 좀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음,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특히 뭐랄까나 뭐 물론 사람들이 이제 명함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이제 시각 예술을 하는 경우에 바로 자기 작업이 이런 거다를 핸드폰으로 딱 보여주는 것도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냥 딱 이 저의 명함이에요. 여기 QR 코드 찍으면 이게 그 그림이 나올 거예요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맞아요. 음, 딱 어제쯤에 일주일 전에 제가 이번 평택 전시를 포스터 엽서 디자인까지 맡았었거든요. 어, 보통은 외주를 맡기는데 돈을 주고 디렉터님이 그냥 저한테 입금을 하고 한번 해줄 수 있냐 해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게 보내고 나서 한 두세 번 정도 빠꾸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음, 디자인을 다시 급하게 수정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우를 조금 이제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파일도 좀 아이패드도 그런 게 생길 것 같은 시기는 좀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게. 아, 그렇죠. 뭔가 작업들이 어떤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현재 진행이라고 네. 했었을 때는 그런 것들 단계별로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어떤 친구를 위해서 곡을 만들어 줬을 때 네. 그때도 피드백을 받으면서 원래 만들었던 거랑 그 완성된 것 사이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그 작은 그 부제목을 달아야 됐던 거죠. 예를 들어 네. 그 게이즈 스터프이라고 제가 가지를 붙인 네. 노래가 있었는데 그 처음에 그냥 게이 스터프 데모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건 그 약간 습작이다. 그 다음에 게이 스터프를 친구한테 보내줬더니 이거는 그 후렴 그리고 그 절 사이에 뭔가 좀 있어야 된다. 이 프리코러스라고 후렴 전에 있는 구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게이 스터프 프리코러스 버전 만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쪽쪽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진짜 마지막 맞지? 이게 더 이상 손볼 게 없지? 음. 오케이를 받아냈을 때는 그때 이제 게이 스터프 파이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게이 스터프이라고 하는 하나의 폴더에 작은 폴더로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음, 익숙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네. 그 완성된 거의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이런 그 진행 중의 네. 아카이브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음, 양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사실 이 진행 중인 아카이브의 용량을 딱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비등비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그 짜잘한 작업들도 막 버렸다가 이제 그 정작 필요할 때면 그 없는 것 때문에 헤맬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 저장하긴 하되 찾기 쉽게 자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음, 찾다가 고생을 많이 하게 될수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서 좀 크게 당황했던 적도 있었을까요? 찾아야 되는 파일이 없어서 제가 삭제를 했거나 혹은 아, 그럴 때는 빠르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만들거나 아, 다시 작업을 하거나.
예. 다른 이에게 그 파일이 있을 것 같은 수소문을 하거나 음. 네, 어쨌든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지기 위해서. 저도 그런 적도 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파일은 이제 내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업데이트 된 거를 남겨두고 원래 걸 지워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업데이트 된 파일에는 그 파일 이름은 업데이트 된 거였고, 안에는 넣은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도 있었고, 예. 아이고. 그 글을 많이 쓰시지 않나요? 글은 이제 제가 주로 대학원 과제나 그런 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훨씬 더 꼼꼼하게 하죠. 그런 것들, 정리도, 분류도. 그쵸. 네. 뭐 도판들도 딱 그 순서에 따라 뭐 1, 2, 3, 4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 뭐 작가 이름, 제목, 뭐 크기, 매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페이퍼에 도판이 필요할 때 다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게 음, 하는 편입니다. 그 약간 정현님만의 경향성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대체로 그러신가요? 제가 다른 동기들이 어떻게 그 페이퍼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들 비슷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뭐 어떤 학술적인 연구는 되게 꼼꼼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미루고 놨다가 한꺼번에 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하는 게 여러 군데에서 터져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뭐 다들 뭐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이 아카이브나 기록에 대한 어떤 상상을 네. 조금 더 궁극으로 확장해서 네.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간다면, 네. 자신이 완전히 작가 생활을 청산하거나, 네. 아니면 자신이 이제 궁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기 네. 전에는 네. 이 모든 작업을 정리를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음, 또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나 이제 포트폴리오로 내가 어디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음, 나의 예술적 작업이라는 그 유산을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남겨두고 싶은가, 음, 라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좀 생각해서 네.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좋습니다. 음.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떠나는 날, 혹은 청산하는 날에 안다, 와, 모른다, 이러고 먼저 나눴는데요. 아, 일단, 안다면, 그 사회적, 재화로 모두 환산을 해서, 사회에 환원을 하는 방식을 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어떤 껍데기라던가 어떤 수많은 그림들이 뭐 불태워지든 그건 사실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 방식에는 기부도 있겠지만 땅을 사서 후손 혹은 동물 혹은 어떤 생명체들의 환경 오염 대피소를 만들어 달라고 제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뭐 어디 미술관에 전시가 되든 리스가 되든 판매가 되든 혹은 제 주변 사람들이 소장하든 아니면 뭐 같이 태워서 뭐 제 유골과 땅에 이렇게 혹은 강에 흘러가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왕이면 그 리스트 같은 거를 단계적으로 한다면, 네. 예를 들어 최우선적으로는 뭐 이거를 돈으로 바꿔가지고 사회 네. 환원을 한다. 근데 네. 예를 들어 뭐 안 팔리는 것도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럼 안 팔리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남은 거 계속 이게 소거해서 좀 어떤 단계로 이렇게 자신의 작업들을 정리해 나갈지, 네. 그거는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한 50%가 판매가 되고 50%가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 예? 음, 약간 사업적 마인드로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을까 좀 더 고민할 것 같아요. 그 팔리지 않은 50가지의 것들에 음, 좀 더 싸게 내놓는 방법도 있을 거고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판매를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제가 떠나기 전까지 아니면 그게 왜 판매가 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분석해 볼 것 같기도 해요. 음, 약간 해결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예. 네. 이런 상상을 하는 것도 되게 좀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 그 예를 들어 지금 자신의 작품이 좀 팔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가서 내 작품이 50% 팔리는데 이 정도 안 팔린다. 그 나머지가 또 이런저런 어떤 광고책을 써도 안 팔린다면 이거 왜 안 팔리는 건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현재로 끌어들여와서도 되게 유효한 질문이진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음, 그러면 혹시 본인의 작업 중에 이 작업은 내가 무덤까지 끌고 어, 갈 거야. 이걸 내가 땅 속에 같이 묻히든 아니면 나를 화장했을 때 이것도 나랑 같이 재로 변하든 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애틋한 작업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얘랑 떨어지기 싫어라는 마음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같이 끌어안고 죽자보다는 그냥 이제는 나와 분리된 그냥 어떤 것. 하지만 애틋한 마음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떠날 때도. 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네. 이 뭐 마치 작업을 자식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마크 로스코인가? 그, 예, 아, 마크 로스코? 하여간 헷갈리는 작가가 있는데 굉장히 자식처럼 생각했대요. 모든 작업을. 음, 그래서 그 판매를 할 때마다 약간 눈물로 떠나보냈다고 하는 그런 걸 봤었는데, 네,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뭐 자식들 중에 이렇게 뭐 정든 자식하고 또 조금 이제 미운 자식 있는 것처럼 어떤 거를 떠나보낼 때 네. 이제 이거 뭐 이제 그 값은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네. 이게 떠나야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네. 또 좀 감히 네. 생각을 좀 네. 해보긴 합니다. 안녕이 쉬운 자식과 그렇지 못한 자식 뭐 이런. 그쵸, 그쵸. 네. 그 필립 거스턴이라는 네. 화가도 그 자기의 작품에 서명했었을 때 두 가지 서명 버전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팔리는 작품에 그냥 이게 내가 만든 거다에 대한 표시로서 서명했던 거라 어, 이 그림은 이건 내가 가지고 싶다. 이건 내가 소장해야 되겠다 하면서 조금 이제 다른 이제 뭐 글씨체로 이렇게 그 서명을 했다고 해요. 약간 그런 것도 뭔가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그 사람을 연구할 때도 되게 중요한 네. 작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개인적이고 은밀한 분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방식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림에 이름을 잘 안 써요. 아, 특히나 그 앞면에는 절대 안 쓰는 것 같고 그림에 올라가는 게 뭔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뒷면에 근데 그것도 붓으로 쓰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네임펜, 음, 유성매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명보다 표시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음, 표시. 네, 그 가로 세로의 수치를 표시하는 느낌처럼.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작가의 정체성을 이게 주장한다기보다는 음, 되게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 정말 기록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이름을 기록하는 거. 음, 그럼 표시하고 서명을 구분했을 때 서명이 가지는 뉘앙스는 예원 작가님한테 어떤 게 다가올까요? 조금 더 공식적이고, 조금 더 권위적이고, 조금 더 사회에서 약간 소리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음,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뭐 그런 음,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네. 서명이라고 했었을 때는 대부분 좀 잘 써야 된다. 아, 네. 좀 그 멋진 그 필치로 이렇게 쭉 음, 하면서 이렇게 잘 뭐 붓을 쓰든 펜을 쓰든 좀 멋지게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예원 작가님은 그럼 뒤에 표시를 했을 때는 딱 서명이 아니라 그냥 마치 그냥 딱 강예원 이렇게 좀 또박또박 정자체로 약간 쓰는 그런 걸까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하셔서 생각해봤는데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그 탈목도 좀 불편하거나 이 가로 세로에 쓰려면 음, 그래서 대충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45 곱하기 뭐 74 수치를 날리는 것처럼 이름도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후세대에서 예원 작가님의 작업들을 좀 평가하거나 분석하게 됐었을 때, 어, 좀 곤혹스러운 점은
있을 거라고 혹시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 그래도 뭐 다들 잘 알아볼 수 있겠지 하면서 좀 마음은 좀 놓이시나요? 그냥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그 예전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안 해놓으면 저희들이 그걸 찾으려고 막 그 그렇죠. 머리를 싸매야 되니까 그렇죠. 아, 항상 이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좀 생각해 보는구나. 자기의 네. 과거를 비춰봄으로써.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니, 저는 제가, 작가님만큼 어떤 왕성한 예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제가 제 작품을 어떤 재화로 환원하기에는 턱없이 자료나 아웃풋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미래에 가서 내가 음반을 많이 냈고 뭐 훨씬 더 많은 노래들을 만들었다면 뭐 이걸 뭐 사회 환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하겠는데 만약 현재 지금 제가 가진 작업들 딱 거기에 한정해서 이 작업들 어떻게 정리할까를 생각한다면 음 일단 그런 것들은 약간 인터넷에 좀 뿌릴 수 있는 소스로 어, 남겨줄 것 오픈 같아요. 소스 같은. 네. 예. 왜냐하면 이 음악들을 단순히 한 노래를 통째로 베껴와서 뭐 표주를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방식은 이런 어떤 노래나 어떤 사운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뭐 잘라내거나 하면서 새로운 리듬 혹은 멜로디를 만드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누군가가 접해 들었을 때, 이걸 샘플링 해가지고 뭔가 내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봐도 좋지 않을까. 음.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은 이제 뭐 죽기 전에 혹은 작가 생활 정상하기 전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니까, 어, 이것도 내가 되게 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왜냐면 샘플링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그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샘플링하게 됐을 때는 여러 법적인 문제가 걸리긴 네. 하거든요. 이 원작자의 어떤 뭐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소송이 걸리고 거기서 또 뭐 돈도 나가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쓰는 장비는 뭐 당근에 팔지 않을까요? 기타나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 청산을 미리 아시는 경우군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그 질문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자기가 어느 정도 내가 더 이상 작가 활동을 못 하겠다. 염두에 둬야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럼 만약에 모른다면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모른다면, 네. 되게 아니면 급박하게 알았다면 그, 갑자기 신이 와서 5분 뒤에 당신은 떠납니다. 이렇게 됐어요. 5분 뒤 네. 5분 뒤라면, 네. 그것도 훨씬 더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긴 한데, 네. 5분 뒤라면, 어, 곡은 모르겠고, 장비들을 빨리 당근할 것 같긴 해요. 아, 빠르게. 이게 그 뭐지,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5분 뒤에, 뭐 이게 뭐, 실제로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이러면 뭐 기타를 연주하지 못하는 사고를 당할 거라고 하면 빨리 더 좋은 데 쓸 수 있게 무료 나눔 그리고 무료 나눔 해가지고 그리고 빨리 이제 제 계정 정보를 뭐 가족한테 알려줘서 저 대신에 판매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 솔직히 아직 제 노래들이 이 세상에 누군가한테 감동을 주거나 이 사람한테 어떤 그 인생의 전환할 수 있는 훌륭한 예술이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 그보단 차라리 이 장비 뭐 막 좋진 않더라도 누구한테는 되게 자기의 음악 생활이나 음악 예술하는 삶의 어떤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베이스, 뭐 일렉 기타를 제공해 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그 그리고 또 값을 산정하는 데는 그렇게
시가보다 비교했을 때 만약에 중고거래 평소 내놨던 가격과 그것들을 비교했을 때 확실히 싼가요? 일단은 가격은 설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5분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 또 누군가가 이제 이게 10만 원인데 5만 원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조금 이 황당한 코미디 상황까지는 제가 바라진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 무료 나눔 해가지고 가질 사람들 가지고 네. 그렇게 할 것 같긴 해요. 음, 예, 대신에 반품은 안 되고요. 예. 네, 그럼요. 그렇게 하면 또 가족이 또 이제 네, 그 골머리를 앓게 된 일이 네. 있어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네.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5분 뒤에 네. 이렇게 작가 생활 정상이 된다면 네. 어떻게 빨리빨리 작업들을 정리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전화를 할 것 같아요. 가장 믿음직한 친구에게. 야, 나 5분 뒤에 떠난대. 근데 이거 너가 그냥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4분 50초 동안 대화를 하자.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친한 친구는 거기서 빠지는 건가요? 가족들도 아마 제외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 10초나 1분 정도는 할애가 될 수 있어도 어, 어쨌든 그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상대에게 먼저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아, 가족도 4명이나 있으니까 거기서 후순위가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친한 친구한테 아예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겠지만. 아, 그럼 아, 예. 아니면 만약에 여분의 핸드폰이 있다면 5분 동안 그 셀프 녹화를 켜서 안녕, 나 5분 뒤에 떠난대. 근데 이 그림들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 뒤에는 뭐 그 저승사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고 녹화를 할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그 전화를 하면서 여기 녹화본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고 그걸 너가 나중에 보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든 어떻게든 잘 해줬으면 좋겠어. 이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기록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네요. 네. 직접 뭐랄까나, 통화하게 됐었을 때, 5분 뒤에 세상 떠난대라고 해서, 다음으로 말 이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왜 5분 뒤에 세상 떠나려고 한대? 하면 이제 그것도 이거 설명 시간이 없어라고 하는데, 30초나 할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 괜찮니?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아니, 그쪽으로 갈 필요 없어 하면서 약간 계속 소중한 시간이 네. 이렇게 막 빠져나가니까 아예 그냥 기록을 해가지고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계속 그 영상들을 이게 돌려보면서 네.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진 네. 않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율성에 맡길 것 같아요. 음, 그쵸. 네.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걸 알게 됐었을 때도 아, 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좋다, 상관없다라고 작가님이 말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확실히 어, 자기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비슷한 음, 태도로 접근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네. 했었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것도 제가 이건 작가님께서 제시해 줬던 건데 네.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예술가로서 투두 리스트, 할 음, 것에 대한 리스트 세 가지와 not to do 리스트,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음, 리스트 세 가지. 음. 이걸 조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여행을 갔다가 밤에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둘 다 되게 워커홀릭일 때고 굉장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 공통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냥 생애 전반에 대한 계획을 웃으면서 세워보자. 그럼 투두 리스트를 처음엔 세우다가 이렇게 쌓이는 걸 보면서 이게 아니라 나 투두 리스트를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에 반면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다도 세워보자 라고 음, 해서 그때 했던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 그걸 한번 말씀드리게 됐었습니다. 그럼 혹시 작가님이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던 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그 리스트들의 사례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 이거를 그냥 혼자 끄적여 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돈을 내고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어, 하나 좀 제 기준에는 신기했던 것은 제가 악보를 못 보더라고요. 저도요. 정말요? 그 오선지 악보를 제가 못 보고 네. 그 기타용으로 만든 악보는 기타 악보는 보시는군요. 그쵸. 근데 네. 그 콩나물들이 있는 걸 제가 못 봐요. 네. 저는 혹시 그건가요?
조금 다릅니다. 저는 피아노를 혼자 쳤다 보니까 노래를 듣고 제가 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악보를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청음을 이렇게 하는 거. 네, 정확히 말하면 박자를 못 읽습니다. 음, 이게 음이나 조나 운지나 이런 건 다 볼 수 있는데 박자는 이미 아니까 사실은 제가 몰랐던 거예요. 박자를 보여주겠다는 사실을. 아, 그래서 여기 투두 리스트에 베이스 슬랩을 할 수 있게 되기랑 악보를 좀 볼 수 있게 되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하. 그쵸. 악보도 약간 이게 단순히 그냥 음악을 어떻게 치는지를 안다는 게 아니라 조금 언어를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뭐 그 샤프하고 플랫 네. 또 마치 뭐 우리가 어떤 발음을 하게 됐었을 때 이게 원래 발음에서 좀 달라지는 것처럼 무슨 뭐 영국의 음뭐식이 뭐 니을이 이응처럼 뭐 이렇게 변하게 된다든지 약간 그렇게 언어를 습득한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좀 재밌는 발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 작가님도 악보를 못 보시는군요. 아, 예, 저는 그래도, 네. 박자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투두 리스트에서 하나 정하고 있는 건 이제 드럼을 좀 배워보자. 어, 드럼을 제가 무슨 뭐, 이제 전문가처럼 막 할 수는 있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간단한 노래를 칠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내가 어떤 박자에 익숙해질 수 있는 어떤 훈련으로서 좀 해보자는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기타, 베이스, 드럼, 이 락 음악에 필요한 어, 그 최소한 세 가지의 네, 악기를 제가 수동사. 그치 네. 할 수 있으니까 음 음, 그리고 베이스 슬랩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왜 조금 하고 싶으신 걸까요? 신나는 것 같아요. 음, 비슬랩이라는 어떤 주법이 저는 처음에 알게 됐을 때 그냥 기타로 드럼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사실 피아노도 그냥 드럼 치듯이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취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니, 슬랩을 그 기타가 드럼 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하는 게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 음, 그 슬랩하고 풀 기법이 있는데 네. 그래서 특히 그 음을 연주할 수도 있지만 음을 뮤트해가지고 딱 그 연주하게 됐었을 때는 되게 어떤 타악기처럼 네. 그 리듬을 잘 음, 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시간 들여서 배워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못하지만. 예. 정현 작가님의 투두 리스트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 제가 하나는 그 드럼 배우는 거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블록 파티에 참가하는 것. 블록 파티가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블록 파티가 이 해방촌하고 이태원 일대에 해마다 열리는 축제가 있거든요. 네. 올해는 5번째 회차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게 그 어떤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라 그 음, 개인적으로 이 그 이태원에 외국인 아티스트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만든 행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게 계속 조금씩 커지면서 음, 이제는 반드시 그 해외 아티스트 그 한국에 활동하는 외국인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들 많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작년에는 관객으로 보러 갔었고, 아, 또한 제가 그 타코아 미고라고 하는 네. 네, 그 경리단 쪽에 네네. 있는 그 식당에서 오픈마이크 하면서 거기 있는 예술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의 느낌에서는 그 동네 친구들이 축제하는 걸 보러 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5회차를 신청하긴 했는데 그 붙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무슨 개별적 연락 준다고 했는데 아, 이미 라인업은 거의 다 발표됐고 저한테 연락은 없으니까 미술 공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 이제 네. 딱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네. 뭐 그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도 뭐 딱 제 인스타 프로파일이나 저의 어떤 작업 아카이브를 봤었을 때 아, 내 그 상태로는 그들이 날 뽑아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조금 더 노력할 부분들이 있고, 여하튼 뭐 좀 곁다리기지 하지만 거기서 되게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블록 파티를 찾아가 보면 뭐 익숙한 아티스트들도 보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잘 몰랐지만 되게 근사한 밴드나 뮤지션들도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확인해 봐도 나쁘진 않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혹시 보통 가을쯤에 할까요? 이 행사는? 맞습니다. 그게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금, 토, 일 이렇게. 네, 갈 수 있으면 가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다른 투두 리스트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투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음반을 내는 것? 그래서 이 음반을 내려고 하게 됐었을 때, 아, 이거 노래들 만들고 내면 되겠다라고 제가 예전에는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음반을 만들게 됐었을 때는 고려할 게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그림도 역시, 아, 여기 뭐, 캔버스가 있고 그림 그리면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아, 캔버스를 예를 들면 짜야 된다면 캔버스 짜는 기술도 필요하고, 뭐 젯소 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린 뒤에는 아 이거 그냥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쌓아 올 것이냐 페인트가 있는 그대로 그걸 조금 더 덕지덕지 더 물감을 누적시킬 것이냐 뭐 긁어낼 것이냐 과정에서도 또 고민한 것들이 있고 끝난 뒤에도 근데 이걸 결국에는 어떻게 보관해야지 보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처럼 앨범도 노래 한 곡을 완성했고 뭐 다섯 곡을 완성했다고 해도 그 다섯 곡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앨범에 넣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음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발표하진 않더라도 곡 10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아웃풋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이걸 그 음원을 발매하는 아웃풋을 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곡을 쓰고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약간 저력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뭐 예원 작가님도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뭐 습작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끄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하면 조금 구체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사실 이게 좀 건방져서도 그런지 습작은 대학생 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음, 이 세상에 내보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오히려 지금은 습작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나 체력이나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조금 더 고려되다 보니까 내가 당장 내야 되는 그림, 내가 당장 내야 되는 글, 그런 것들에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습작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음, 그렇군요. 네. 아, 예. 이- 그럼 이제 조금 더 그냥 딱 한 번에 일일 네, 피주로 조금 더 이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지더라고요. 아, 정해진 조건 안에서 조금 한 번에. 음.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술적 활동을 하는데 자신의 물리적, 상황적 제약들이 있다면 네. 그럼 그런 것들이 나투두 리스트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럼 음, 예완 작가님 같은 경우엔 네. 자신의 나투두 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1번에 일만 하느라 건강을 등한시하지 않기가 적혀 있어요. 공감이 됩니다.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구 누구나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네. 사실 제일 최우선 순위로 건강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일주일에 하루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하는 날을 공식적으로 나와 약속을 하자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예. 저도 과제를 한창 매달리다가 크게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걸 계속 매달리다가는 내가 정신을 온전치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음. 한 일주일 동안 대전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과 어. 함께 지냈어요. 오, 그냥 그러셨군요.
과제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뭐 공연 보러 다니고 밥 먹고 쉬고 그렇게 해서 과제를 하러 왔더니 오히려 끙끙대면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그 작업할 수 있는 시간과 쉴 수 있는 시간 둘 다 제대로 보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또 뭐 있을까요? 나투두에는? 저는 이유 없이 돈만 모으지 않기가 적혀 있는데요. 음, 그냥 재화를 축적하고 돈을 모으는데 이유가 없다면 그것보다는 이유를 먼저 만드는 게 항상 우선순위로 삼고 싶은 것 같아요. 어, 사실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을 나와서 진짜 전기세나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뭐 대학 입시생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삶의 방식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면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돈에 있어서도 제가 그거에 그렇게 목매이는 게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음, 그쵸.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그 속도도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속도와 함께 고려해야 될 게 그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치 그 인생 마라톤, 그러니까 인생을 마치 그 빨리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이제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출발선에서 반대쪽으로 달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빠르게 네. 달려도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은 네. 게임에서 그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내가 어디 쓸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이 목표, 그 방향이 없으면 사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아니면 자기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는 쪽으로 이 돈이 축적되거나 축적된 돈을 사용하거나 하게 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음, 돈을 잘 모으는 것도 참 좋지만 잘 쓰는 것도 그에 준하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이 주로 소비를 하는 쪽에서 사람의 성향이 또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정현님의 나투두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모든 기회를 잡진 않는다. 네. 오. 그러니까 이 음악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는 이제 친구들도 있고 여러 그 어떤 기회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너 여기 와서 이거 우리랑 같이 공연 해보자, 이거 해보자 했는데 처음에는 이건 내 음악적 어떤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장이다. 라고 해서 막 덥석덥석 물고 했는데 음, 그 어떤 것들은 되게 좋았고 되게 유의미했어요. 그 어떤 것들은 오히려 제가 다른 친구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제가 좀 희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공연에 참여해야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뒤에는 이건 역시 내가 친구들과 한 번 못 만나도 아깝지 않은 공연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게 됐었던 게, 이 기회도,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회를 내가 잡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금은 이제 누군가가 너 이거 할래라고 했었을 때, 처음 마음속에는 이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불러주다니 너무 고마운데, 그때는 이제 조금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라고 먼저 말을 해요. 그냥 덥석 이거 너무 좋지. 벌써부터 이게 흔쾌하다는 톤을 주면 그 사람이 얘는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죠. 이게 내가 거절을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앞으로 찾지 않는 거고 내가 뭐 음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은 뭐 생각보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사람, 오히려 되게 예, 전문적이다, 되게 믿음이 간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도 생겨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not to do 리스트 같은 경우에 기회가 있게 됐었을 때는 긴장하지 말기. 네. 사실 좋은 기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공연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절 위해서 꽃길로 깔아준 게 아니거든요. 그쵸? 이게 뭐 전시 공모가 됐어도 뭐 와 좋은 게 아니라 또 이제 작품들 포장을 하고 뭐 먼 뭐 평택이나 부산까지 다녀와야 되고 뭐 작가들과 뭐 만남도 해야 되고 등 이런 일이 있지만 이제 저는 때론 그런 그 준비 과정들을 알게 되면 되게 주눅들거나 압도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이제 본 행사 그 연주하는 것, 무대 서는 것 전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좀 망쳐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항상 사실 머릿속에서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의외로 그걸 나 혼자서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서든 어, 도와주고 해결해 나가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게 됐었을 때는 물론 그 좋은 기회가 쉬운 기회가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럼 그때는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라고 바로 좀 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겁내지 않기. 그게 저의 투두 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른스럽고 뭔가 사랑스러운 태도인 것 같아요. 아, 얘기를 듣는데. 이거 최근에 깨달은 거여가지고, 그래서 뭐 그걸 좀 계속 관찰해 나가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도 딱 하나 남았던 것 같은데요. 나투두 맞아요. 리스트가. 여기에 예. 적힌 거는 파데마 삼바바의 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떤 거요? 파데마 삼바바의 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음. 인도에 나오는 인도 우화 혹은 어떤 고대에서에 나오는 우리로 치면 삼국사기에 가까운 뭐 그런 내용인데 눈을 뜰 때 뜨고 감을 때 감아라라는 그냥 그런 말인데요. 어, 저는 인간을 만날 때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저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수행의 태도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과오를 눈을 감는 편이고 혹은 판단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편견을 가지는 시점이 왔을 때 눈을 감으려고 실제로도 눈을 감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 주제에 무슨 편견을 가지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럼 좀 빠르게 사라지는 것 같고요. 눈을 뜰 때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진실을 싫어도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걸 알 때 주저하지 않고 뜨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것도 제가 좀 적용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게 표현적으로 뭐 어떤 과오나 허물에 이렇게 눈 감는다 하는 나에 거를. 대해서도 잘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되게 쿨하게. 아니 뭐 저는 최근에 영화 보러 갔는데 이제 네. 옆에 어떤 사람이 자꾸 핸드폰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그 어두운데 그 음. 불빛이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살짝 가가지고 죄송했는데 이게 좀 그 핸드폰 빛이 좀 거슬립니다. 그 사람이 막 뭐지? 이 발을 이제 그냥 땅바닥에 쿵쿵거리면서 형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놀라긴 했는데 막 전 화나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뭐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러면 이게 뭐 업무용 전화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좀 빨리 확인해서 영화를 좀 마음 놓고 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때 좀 눈 감기 쉽지 않았던 게 영화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눈 감으면 첫 장면부터 이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과언을 이제 표현적으로 눈을 감아주고 영화는 봐야 되긴 봐야 되겠다. 예,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그 영화 보는 상황이 아니면 제가 거기서 아마 뭐 횡단보도 건넌 일이 아니면 그걸 제가 잘 어떤
예술의 수행뿐만 아니라 인생 수행에서 잘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이란이 잘 성공되지 않을 때 이 안으로 그 속으로 제가 저 사람을 축복하거나 과오를 눈 감아줄 수 없다면 상관없이 존재하게 해주세요라고 빌거든요. 그것도 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상관없이 존재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영화관에서 소리를 쳤던 사람이랑 우리는 이제 상관없이 존재하게 해주세요. 네. 아, 영화를 보고 이렇게 다 깔끔하게 나갈 수 있게끔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접근도 되게 마음에 드네요. 네. 이렇게 딱 안 좋은 일이 됐을 때 자꾸 이 음, 사람이 했었던 걸 음, 이제 하루 지난 뒤도 계속 생각하게 되면 음. 마음이 계속 그 영화관 속에 있는 맞아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아, 이제는 우린 다 남남이 됐다 음, 하면서 그 사람은 그 사람 갈 길 가고 전 저의 갈 길 가고. 음. 어, 그 나투두 리스트를 하는데 뭔가 되게 음. 예술가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 삶에 대한 통찰로도 잘 이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흥미로운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따뜻해지고 뭔가 사랑스러운 대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혹시 앞으로 이제 이번 주 이후로 좀 뭐 하게 할 계획들이 뭐 있을까요? 예술적으로? 할 계획, 다음 주에 그냥 전시 설치 뭐 이런 게 있고, 음, 음, 사실 캘린더를 봐야 하루하루가 막 이렇게 쳐내고 있는 음, 그런 일정이라, 요즘 아이레 작가님이랑 부산에 계신 문학계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세 분이랑 총 5명이서 단편 소설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 텀블벅에 펀딩을 하기 직전의 단계에 있거든요. 아, 그걸 때문에도 부산에 좀 갔었고, 그게 곧 나오는데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건투를 비드겠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소설의 제목은 변두리 클럽이에요. 변두리 클럽. 네. 뭔가 아이레 작가님하고 예원 작가님의 어떤 인생 경로를 생각해 봤을 때 되게 뭔가 되게 잘 그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저는 아마 계속 요새 새로 만든 노래 그 드럼 미디 트랙을 좀 찍고 있고 요새는 이 팔목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기타를 띵가띵가 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그 왼손으로 이 마우스 클릭하는 그런 작업들 위주로 좀 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아니, 쓰는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쵸. 예원 작가님도 이제 뭐 몇 번씩 봤었을 때도 항상 여기에 뭐 네. 봉지나 이게 오늘은 있었으니까. 손가락에 있습니다. 아, 뭐 네. 투두 리스트에서 항상 건강 챙기는 거는 네. 잘 안 되더라도 네. 다들 뭐 어떻게든 음.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네, 음, 뭔가 이제 저희가 할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리고, 뭔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 아니든 다들 편안하고 행복한 지구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